자, 방금 전에요. 주가 조작,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였고요. 형량은 특검 구형보다 13년이 넘게 줄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자, 보시는 것 오늘 김건희 여사가 입정 당시 모습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이제 두 팔을 잡혀서 모습을 드러낸 건데 법정에 임재 변호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들었지만 구형보다 13년이 넘게 줄었어요. 그렇죠. 일단 구형보다 형량이 많이 줄어든 것도 좀 놀랍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요. 이제 그보다도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오늘 문제되는 혐의는 총 3가지였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결국 공모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무상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부분, 예. 이와 관련해서도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홍보 예.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요.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총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해요.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 샤넬백 한 점과 이 고가의 목걸이 부분만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 혐의 중에 이제 1개 혐의만 일부 유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샤넬백이랑 목걸이 이거 관련된 것만 유죄인 거고. 그러면 영부인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좀 부적절하게 행동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럼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양형 이유에서 그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양형 이유를 보자면요. 이제 알선 수재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네. 영부인이라는 그 지위를 고려했을 때 국정 운영의 권한이 없다고는 해도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꾸짖었고요. 이런 고가의 제품은 이 품위 유지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사실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이 돼도 양형 기준을 보자면은 양형 기준 내에 있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재판부에서는 이제 일부 이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을 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선고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이것도 사실 관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일단 생중계가 된 거고 지금 영상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임재 변호사? 상당히 예. 수척해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비교적 담담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일단 피고인을 재판부에서 부르면 이제 착석을 하게 되는데 예. 가볍게 인사를 하고 착석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선고 결과를 듣고 목례를 하고 이 재판정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어찌 보자면 오늘 결과가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본인의 주장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알선 수재 부분과 관련해서 형량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혐의 무죄를 받은 이상 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자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한 표정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좀 눈물을 훔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좀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선고 그래도 때. 본인들의 예.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 좀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오늘 1심 결과 김건희 여사 측에게는 그래도 좀 반길 만한 결과였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당초 김건희 여사는 이제 취재진 앞에서 또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이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선고로 또 이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선고가 내려진 건데,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거 무상 여론조사 관련된 이 혐의는 이게 무죄가 나왔으면은 임죄변사. 이거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기소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부분 유죄가 인정이 되었다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해도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론조사는 아니었으며 이 자금의 출처 또한 뭐 부당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좀 더 유리한 결과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지위가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공직자의 신분이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자면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후보자로서 충분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 지위상의 차이 때문에 달리 판단될 여지는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시 구형량 얘기로 돌아가 보면 전희엽 평론가. 어쨌든 구형량은 15년이고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으니까 이거 13년 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좀 간극이 꽤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충격적이다, 예상한 결과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 워낙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였었고 기존 정권에서 수사가 잘 안 됐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특검까지 출범시켜서 수사하고 기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한 판결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더 무겁게 23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민주당에서는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박선 수석 대변인이 부당이득 증거 넘치는데 주가 조작이 인정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로 기소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형량이 선고와 이제 차이가 크다 보니까 특검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검이 과연 이번에 전략적으로 제대로 기소를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주가 조작 부분이거든요. 자본시장법 위반이 14년형이에요. 나머지가 1년형이고. 그래서 이 14년과 관련된 간극이 바로 자본시장 관련된 혐의가 지금 무죄가 왔기 때문인데, 오늘 판결을 보면 판사가 방조와 관련돼선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판단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범으로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는 판사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적 증거가 불확실할 때는 방조로 차라리 기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김건희 여사 측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항소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선고 결과 이후에 지금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 만약 재판부에서 무죄 판단을 했다면 이것을 특검에서 다퉈야 된다, 검찰이 다퉈야 된다라는 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 기소했구나를 반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또 인용을 한 건데요. 결국 지금 주가 조작 부분이라던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가 나왔으니까 특검은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하고 항소 포기하라라는 취지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알선 수재 부분과 관련해서 1년 8개월이 선고되었는데 그 부분 양형은 좀 따져보고 이 변호인단 측에서 항소할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 덧붙였습니다. 지금 특검 입장도 나왔네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항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전략적인 미스 부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이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방조,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라도 이걸 인지했는데
그대로 두었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면 네.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무리하게 공모를 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공소장 변경 등의 추가적인 카드를 제시하면서 특검은 항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형량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항소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